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씁쓸하지만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수록 마음이 점점 피곤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꽤나 불안하게 만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하고 말이에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넘겨짚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왜 친구들이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걸까? 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만 남는 걸까?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관계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그리고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4가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솔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정 소비자 유형.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명씩 있지 않나요? 늘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쏟아내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야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요. 이야기를 듣는 척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오로지 내 이야기를 언제 꺼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털어놓으려고 할 때 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고충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도 힘들다는 걸 알아주나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점점 지치게 돼요. 이런 분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항상 자신이 쥐고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태나 반응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거나 허탈한 기분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을 소비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은근한 미묘한 우월감 드러내기.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은근히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우월감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상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 하면서도 내가 그때 이렇게 조언해줬잖아. 역시 내가 도와주니까 잘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능력이나 도움을 부각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맙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지? 하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마치 자신은 위에 있고 상대방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어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 불수용자. 혹시 주변에 어떤 조언이나 지적을 해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의 어떤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개선할 점을 이야기했을 때 내 방식이 원래 이런 건데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와 같이 바로 반박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의 단점을 들춰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건설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피드백을 포기하게 되고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되거나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불안감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불안 유발자.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긴장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계산된 행동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 어떨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냉담하게 돌변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또 중요한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다음에는 또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돼요. 마음 편히 기댈 수 없고 늘 조심해야 하니 관계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결국 감정적으로 편한 사람 곁에 남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특징들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혹시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심스럽게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댓글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결국 관계는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